자, 이번 시간에는 축용기계 요소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은 단면의 모양, 회전의 유무, 유형, 그리고 작용 하중의 방향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으며 크게 작용 하중과 형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작용 하중에 따른 분류로 차축과 전동축 있는데요. 차축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모양이 있죠. 여기에 따라 용도는 보면 주로 휘임 하중을 받는 축으로 주로 이제 철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축이 회전하는 회전축과 자동차 차량의 바퀴와 같이 회전하지만 축은 회전하지 않는 정지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축이 회전하는 축과 그리고 축이 회전하지 않는 정지축이 있는데 주로 휘임 하중을 받는 축이 바로 차축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동축은 벨트 풀리축이나 기어축과 같이 비틀림 하중을 받는, 비틀림과 휘임 하중을 받는 동력에 주로 사용되는 축을 말합니다. 지금 전동기가 있죠. 주축이 있습니다. 선축과 중간축, 기계를 돌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동축은 일반적으로 비틀림과, 왜냐하면 회전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비틀림과 휘임을 동시에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핀들. 스핀들은 주로 비틀림 작용을 받고 모양이나 치수가 정밀하며 변형량이 적어서 특히 공작기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길이가 짧은 회전축입니다. 스핀들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상에 따라서 크랭크축과 플렉시블 축이 있습니다. 자, 크랭크축은 모양 자체가 축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금 피스톤이 움직이죠. 주로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축으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축이 바로 크랭크 축이다. 그리고 플렉시블 축. 우리가 플렉시블 하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뜻이죠. 마치 철사를 코일 모양으로 2중이나 3중으로 감아서 만든 축으로 자유로운 회전축으로 주로 작은 동력 전달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풀을 깎는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플렉시블 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축의 표시 방법 및 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베어링이나 기어, 풀리, 축이음 장치 등과 함께 조립하여 사용을 합니다. 적합한 축의 지름을 결정할 때에는 KS B0406에 따라 축 지름을 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을 지금 3D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D 도면으로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축은 일반적으로 기아공차를 부여를 할 때 원주의 흔들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운 부분 도시를 해야 되겠죠. 기아공차가 부과된 곳은 거칠기 값은 Y를 부과를 한다. 그리고 센터 자릴 구멍 표시를 한다 이거죠. 센터 드릴 표시. 그리고 축에 들어가는 각각의 베어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공차값을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공차값, 끼워 맞춤에 대한 공차값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베어링이 들어가면 기름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일실을 부품을 부착하게 되겠는데 오일실이 닿는 면은 거칠기값 상당히 고급 닫은 면인 ZV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의 제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중심선을 수평 방향으로
길게 놓인 상태로 그립니다. 세워서 그리지 않고 길게 놓인 상태로 그린다. 그리고 축은 가공 방향을 고려하여 그리며 평면은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린다.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 자, 여기 이 부분이 평면임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물체는 선반 가공해서 바이트로 이와 같이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 방향을 고려해서 도시를 해야 됩니다. 축의 끝부분인 못따기 치수를 기입하려면 보통 그 각도와 폭을 기입하는데 다만 45도일 경우에는 문자 C를 대신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자 C로 이와 같이 나타내죠. 자, 축에 여유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나비와 지름을 표시하는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간격은 1mm, 파이는 13mm로 가공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축에 여유홈이 있는 경우는 나비와 지름을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슬래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는 얘기죠. 다음은 축의 길이 방향으로 전단면도로 나타내지 않고 키홈 등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 단면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쪽 부분에 부분 단면으로 표시를 해서 파단선을 이용해서 해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의 널링을 나타낼 때는 지시선을 그림과 같이 그리고 규격번호, 널링의 종류, 크기를 기입합니다. 지금 KSB에 0901 해서 빗주력 널링으로 간격은 0.3mm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구멍의 표시 방법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지시를 합니다. 자, 센터 자리에 구멍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형 타입으로 깊이는 2고 지름은 4다 이거죠. 거칠기 값은 Y값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의 길이가 긴 축이나 테이퍼 축인 경우는 중간 부분을 파단하여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짧게 표현하지만 축의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지금 전체 치수 400mm라는 뜻입니다. 파단선을 기입할 때는 파단선은 가는 실선, 파단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다음은 커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링은 두 축을 연결하는 요소로 축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분리할 수는 없고 축이 정지된 상태에서만 분리가 가능한 축으로 일반적으로 플랜지 커플링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커플링의 종류를 보면 슬리브 커플링, 자, 슬리브 커플링, 그리고 올덤 커플링이 있습니다. 자, 슬리브 커플링 같은 경우는 주철제의 원통 속에 두 축을 맞대고 키로 고정한 것을 말하는데 축 지름이 적고 하중이 적을 때 사용하는 축이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덤 커플링, 두 축이 평행하고 교차하지 않을 때 두 축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 사용하고 윤활이 어렵고 원심력에 의하여 진동 때문에 고속 회전의 이음으로는 부적당한 것이 올덤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축이 평행하지 않고 교차하지 않을 때 올덤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미끄러질 수 있도록 축이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약간씩 중심이 이동하면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자, 플랜지 커플링은 주철제나 주광제 플랜지 끝을 맞대고 볼트로 고정한 다음 축이음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비교적 축지름이 큰 75mm 이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플랜지 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버셜 커플링은 이를테면 두 축이 같은 평면 내에 있으며 중심선이 서로 30도 이내일 때, 자, 이와 같이 30도 이내일 때 사용하는 커플링이 바로 유니버셜 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축이 이루는 각도로 동력 전달 중 어느 정도 각도가 변해도 자유롭게 동력을 전달하여 공작기계나 주로 이제 자동차 추진축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트럭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 유니버설 커플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플렉시블 커플링은 말 그대로 플렉시블
회전축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축이음의 유연성이 있어서 충격이나 진동의 감소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용한 커플링이란 얘기죠. 약간의 비틀림을 허용하도록 고무나 스프링 설치를 해서 만든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무가 되겠죠. 그래서 소음, 진동 이런 곳에 사용하는 커플링이 플렉시블 커플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의 변속기 사이에 설치하여 원동축과 종동축,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 주로 원동축을 정지하지 않고 쉽게 끊고 결합시킬 수 있는 기계 요소를 클러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어때요? 엔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멈출 수 있는 것은 클러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맞물린 클러치. 맞물린 클러치는 양쪽의 턱에 서로 맞물리면서 미끄럼이 전혀 없이 확실한 동력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 맞물린 클러치의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클러치의 턱이 맞물릴 때 충격이 발생하고 회전수가 큰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거죠. 턱의 모양에는 사각형이 있고 사다리꼬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형, 스파이리형이 있다 이거죠. 다음은 마찰 클러치. 구동축과 종동축 사이의 원판의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에 의해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클러치로서 주로 이제 자동차나 공작기계 등에 사용되는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판의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을 이용한다는 것. 자, 그러면 클러치판의 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판 마찰 클러치. 한 장의 클러치판을 압력판으로 엔진의 플라이휠에 압착시켜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가 바로 단판 마찰 클러치다 이거죠. 주로 이제 수동 변속 차량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다판 클러치. 클러치판에 오일이 잠겨 있어서 마찰변을 보호할 수 있는 클러치로서 주로 자동 변속 장치 차량이나 이륜차에 사용되는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자, 플랜지 커플링 그리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플랜지 커플링의 3D 모델링입니다. 이것을 도면으로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플랜지 커플링은 주철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축이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플랜지 커플링의 제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베어링입니다. 자, 회전하고 있는 기계의 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고 축 자체의 하중과 축에 걸리는 하중을 지지하면서 축에 발생하는 소음과 회전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가 바로 베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회전체인 모든 물체는 베어링이 어떤 그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베어링의 종류를 보면 축과 접촉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미끄럼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미끄럼 베어링. 자, 미끄럼 베어링은 우리가 슬라이딩 베어링이라고도 하죠. 자, 축과 베어링면 사이에 원통형 또는 반원형의 금속 부실을 끼워서 윤활유가 유막을 형성해서 미끄럼 운동을 하는 베어링입니다. 자, 미끄럼 베어링은 강구가 없다는 것이, 강구나 롤러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름 베어링은 축과 베어링 사이에 볼이라든지 롤러 또는 니들 롤러라고 해서, 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롤러란 얘기죠. 구름 운동으로 마찰력을 줄이고 회전력을 원활하게 하는 베어링이 바로 구름 베어링이다. 그래서 구름 베어링은 우리가 롤링 베어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롤러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베어링은 강구가 있는 볼이 있고요. 롤러 베어링은 롤러가 있죠. 그래서 구름 베어링의 주요 구성 부품을 보면 밖에 있는 외륜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볼과 롤러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각각의 볼을 간격을 잡아주는 리테이너가 있다 이겁니다. 자, 축에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레이디얼 베어링. 하중이 축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레이디얼 베어링은 이게 지금 축이죠. 축의 하중이 볼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이디얼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은 하중이
축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축이죠. 축에 어떻습니까? 축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죠. 축에 같은 방향으로 하중이 미치는 곳에 사용되는 베어링이 바로 스러스트 베어링이다 이거죠. 스러스트 베어링. 자, 그러면 구름 베어링의 호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은 호칭 번호를 지정하여 주요 치수를 결정을 합니다. 베어링의 치수는 안찌름을 기준으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안찌름. 자, 표와 같이 근본 기호와 보조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보시겠습니다. 베어링의 계열 기호입니다. 형식 기호 및 치수 계열 기호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형식 기호에 이를테면 단열 기프름 볼 베어링은 6번이고요.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은 7번.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은 N. 스러스트 볼 베어링은 5번. 스러스트 롤러는 2번으로 이렇게 형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찌름 번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지 9mm의 경우에는 안찌름을 치수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안찌름 번호가 11mm인 경우에는 안찌름 번호를 00으로, 안찌름의 치수가 12mm인 경우에는 안찌름 번호를 01로, 15mm인 경우에는 02, 17mm인 경우에는 03, 만일에 20mm다 그런 경우는 04. 자,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번호가 4 이상인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4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 수치를 5배를 곱한 것을 안찌름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자, 9까지는 그대로 번호와 안찌름이 같지요. 같습니다. 그러나 00부터는 안찌름이 10mm, 01은 12mm, 02는 15mm, 그리고 03은 17mm, 04부터는 곱하기 5에서 20mm가 되는 거죠. 만일에 5다, 05다 그러면 곱하기 5하면 25mm가 되고요. 06이다 곱하기 5하면 30mm가 되겠죠. 다만 이 사이에 있는 안찌름 치수가 다를 경우에는 슬래시를 붙이고 그대로 치수를 부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접촉각 기호입니다. 베어링의 접촉각 기호는 내외륜과 볼의 접촉점을 연결한 선의 축을 이루는 값이며 표와 같습니다.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과 테이퍼 롤러 베어링 호칭의 접촉각은 이와 같이 10도를 초과해서 22도 이하인 경우는 접촉각 기호를 C를 붙이고요. 22도를 초과해서 32도 이하인 경우에는 A, 생략이 가능합니다. 35를 초과해서 45도 이하인 경우는 B, 이와 같이 붙인다는 것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기호입니다. 베어링의 보조기호는 내부 치수와 실드, 궤도륜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정밀도 등급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각각에 있다는 점 아시고, 실드가 여기 지금 Z가 있고 2Z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베어링의 볼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링의 볼 쪽에 실드를 붙여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가 하나일 경우는 실드가 한쪽에 있는 경우고 Z가 2개 있는 경우는 양쪽에 실드를 붙인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어링의 호칭 기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6206NR 되어 있습니다. 베어링의 계열 기호인 6위는 다시 말하면 너비 계열 기호의 0에서 지름 계열 기호 2에 깊이는 볼 베어링이라는 뜻이죠. 깊이는 볼 베어링. 자, 06은 안찌름 번호를 뜻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찌름이 30mm란 뜻입니다. 그리고 NR은 궤도륜 모양 기호를 나타내는데 멈춤 링붙이라 그런 얘기죠. 70이 10, C, DT, PO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70이라는 것은 베어링의 계열 기호를 뜻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단위는 안찌름 번호, 다시 말하면 안찌름이 여기서 곱하기를 오면 50mm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C는 접촉각 기호, DT는 조합 기호, 그리고
O는 등극기호를 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어링의 약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베어링을 그릴 때는 베어링의 윤곽과 내부 구조를 이와 같이 그림 A와 같이 나타냅니다. 대략적으로 그리죠. 여기서 베어링의 결번호, 그리고 안찌름 번호, 그리고 실드, 양쪽에 실드가 있다는 얘기죠. 6204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을 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략하게 그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어링의 의류는 어때요? 단면이 해칭이 이와 같이 나타내 있고 볼이 있고요. 그리고 내륜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내륜은 해칭 방향이 의륜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요거는 내륜이고 요거는 의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간략도로 나타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베어링의 기호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204 이와 같이 간략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개통도로 보면 기기장치를 그림 A와 같이 도시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름 베어링은 이와 같이 십자 모양으로 중심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베어해 놓았습니다. 깊은 볼 베어링은 이와 같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가. 앵귤러 볼 베어링은 이와 같은 표시로 나타내고 있죠.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은 여기에 바깥에 이와 같이 호 모양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베어링, 원통 롤러인 경우에는 롤러처럼 생겼죠. 니들 롤러, 니들은 마치 바늘처럼 가늘다는 얘기죠. 롤러가. 그래서 니들 롤러는 이와 같이 나타내고요.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은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스러스트는 어때요? 축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하중이 미치는 곳에 사용한 베어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식인 경우, 복식인 경우는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은 단열 깊은 볼 베어링 6003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KS 규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어링의 호칭 번호는 얼마인지, 축지름, 베어링의 바깥지름, 그리고 베어링의 폭, 베어링의 목깎이 값, 그리고 축지름에 들어갈 허용차 등급은 얼마인지, 하우징의 베어링 바깥지름에 들어갈 구멍 공차는 얼마인지 한번 괄호 속에 여러분들이 KS 규격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어링의 호칭 번호에 따라서 베어링의 폭과 그리고 베어링의 안지름, 바깥지름, 규격집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경 기계 요소인 베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